세계 각지의 군사 전문가들이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다름없는 일을 마침내 대한민국이 성공시켰기 때문인데요. KF-21 보람의 초도 비행 성공은 그만큼 충격적인 대사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육해공 어디에서도 자체 개발한 무기로 우리의 국토를 수호할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방산 업계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KF-21이 동세대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동안 우리 전함과 중화기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 무기의 맛을 본 나라들이 앞다퉈 KF-21의 예약 구매를 걸어둘 정도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KF-21의 등장을 무작정 반기는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놀랍게도 비단 대한민국의 적성국뿐만 아니라 우방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내심 KF-21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사실 프랑스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할 만큼 영향력이 큰 군사 대국입니다. 비록 대한민국 또한 10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는 우리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큰 차이가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하면 프랑스가 왜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전투기에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이 KF-21 개발에 성공하면서 프랑스산 전투기의 국제적 입지는 더더욱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4.5세대 전투기의 왕자라고 불리는 프랑스 라팔이지만 대한민국의 KF-21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구닥다리 전투기에 불과합니다. 우선 외형적인 성능은 KF-21과 라팔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기체 모두 최대 속도가 마 1.8로 속도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이 25.6톤으로 라팔보다 1.1톤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KF-21이 라팔보다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내부를 들여다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KF-21은 기본적으로 스텔스 개량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실제로 KF-21 내부에는 빈 공간이 상당한데요. 이는 외부로 튀어나와 있는 KF-21의 무장을 내부에 매립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즉 KF-21은 5세대 스텔스기에 적용하는 내부 무장창을 이미 준비 중인 셈입니다. 그런데 KF-21은 단순히 준비 중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개발 상태로도 거의 스텔스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KF-21의 공기 흡입구입니다. 공기 흡입구는 자동차의 그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전투기가 마하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기 흡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트 전투기의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팔은 이런 공기 흡입구가 직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공기 흡입팬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이더에 잘 탐지되는 형상이라는 것이죠. 반면 KF-21은 공기 흡입구에 X덕트를 적용했습니다. 공기 흡입구 내부가 꺾여 있어서 공기 흡입팬을 외부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KF-21은 이런 복잡한 구조임에도 라팔과 동급인 마 1.8로 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KF-21이 라팔과 같은 직선 구조를 선택했다면 최고 속도도 더욱 높아졌을 텐데요. 하지만 X덕트는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만큼 구현하기도 까다로운 설계인데요. 사실 전투기가 정면에서 레이더 전파를 받을 때 전파를 가장 많이 반사하는 곳이 전투기 조종석인 콕핏과 공기 흡입구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전투기 제조국들은 이 두 곳의 피탐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 온갖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기 흡입구를 S 모양으로 설계하면 흡수된 전파가 다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KF-21은 라팔보다 크기는 크지만 S덕트를 이용해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을 훨씬 작게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투기 간의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리 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은 나를 볼 수 없는데 나는 적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전투기 대다수가 비가시거리 전투인 BVR에서 일격 후 이탈 전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매우 큰 차이
K입니다. 수백 킬로미터에서 라팔을 먼저 발견한 KF-21이 미사일을 쏴버리고 자리를 곧바로 이탈해버리면 라팔 입장에선 졸지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미사일이 나타나는 셈인데요. 이 정도면 아무리 뛰어난 에이스 탑건이라도 도저히 피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KF-21이 전투력과 생존성이 비약적으로 향상하는 현대전에 맞는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라팔이 KF-21의 근거리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승산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추력 대비 중량비, 즉 추중비가 KF-21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추중비는 자동차로 치면 마력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마력이 강할수록 자동차 퍼포먼스가 화려해지듯 전투기도 추중비가 높을수록 화려한 고속 기동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더 빨리 더 급격한 회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전투기는 음속을 넘는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근거리 교전이 발생했을 때 단숨에 적을 제압하지 못하면 서로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 적전투기의 뒤를 먼저 잡을수록 승산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라팔처럼 추중비가 낮은 전투기라면 가로로 큰 반경을 그리며 유턴을 해야 합니다. 반면 KF-21처럼 추중비가 높은 전투기는 그대로 기체를 세워 원을 그리며 회전해버리면 아주 빠르고 손쉽게 적전투기의 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명 이것을 코브라 기동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추중비가 낮은 전투기가 코브라 기동을 무리하게 시도하면 기체가 실속하기 때문에 아무 기체나 무턱대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KF-21은 라팔보다 더 빠르고 위력적인 전투기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최고속도뿐만이 아니라 기동, 탐지, 공격 모두에서 KF-21이 라팔보다 한 수 위입니다. 사실 이는 비단 라팔뿐만이 아닌데요. KF-21은 가장 최신에 나온 전투기인 만큼 동급 4.5세대기 전투기 중에서는 끝판왕급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는 선제 공격 능력이 탁월한 전투기입니다. 게다가 KF-11과 비교되는 라팔이나 F-16이 여러 개량을 거쳤지만 태생적으로 이미 개발된 지 오래된 기종이라 기체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반면 KF-21은 최신의 기체인 만큼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KF-21의 스텔스 개량과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 개량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KF-21은 다른 나라들이 생각했을 때는 개량이 아니라 진화라는 놀라운 발전이 가능한 전투기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보니 KF-21이 기적이라는 평가가 자동으로 따라붙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엄연한 후벌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투기의 성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뿐히 추월해버리는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프랑스에서 볼멘 소리로 불만을 제기해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데요. 하지만 반대로 최근 라팔을 도입하려던 나라들은 KF-21 등장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팔보다 KF-21의 예상 가격이 최소 수백억 원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이집트는 라팔 30대를 도입하는 계획에서 40억 유로, 하나로 5조 4,100억 원을 들여 구입했는데요. 이를 대당 가격으로 나눠보면 1,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 코스트 금액이라지만 이는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특히 이런 나라들은 라팔을 구매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돈은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우방이 아닌 중립국을 표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이 전투기를 수출하려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러시아 전투기를 도입하자니 신뢰도가 의심받는 상황이라 라팔이 비싸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프랑스의 전투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면초가의 처지에서 라팔보다 훨씬 상위 전투기인 KF-21이 등장해버렸으니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라팔을 구매한 UAE는 벌써 KF-21 도입 의사를 내비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폴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빠르게 군비를 강화하면서 KF-21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KF-21 같은 전투기는 어떻게 운송하는지 궁금해
궁금해하시는 것인데요. 당장 KF-21만 봐도 최첨단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온갖 과학기술의 집약체나 다름없습니다. 즉 수십 톤짜리 군사기밀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투기를 선박이나 항구에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투기가 수입국에 인도되는 과정은 여러분이 차량을 인도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딜러가 차량을 인도할 때 구매자에게 직접 운반해 배송하는 것처럼 전투기도 대한민국에서 수입국까지 직접 비행하여 인도됩니다. 심지어 세관 조사까지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하이급 전투기인 F-35A나 F-15K도 대한민국에 도입됐을 때 미국 본토에서 대구 공군기지까지 미조종사들이 직접 전투기를 몰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방법인데요. 또 다른 방법은 동체와 날개를 분리하고 특수 설계된 항공기와 트레일러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특수화물 운송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 국제에어쇼에 참가한 우리 블랙 이글스 팀 또한 항공기를 이용해 T-50B를 운송하고 영국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 이글스 팀은 영국 국제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은 기염을 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 조종사 또한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전 세계에 증명된 셈입니다. 앞으로 4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대한민국의 하늘을 소화할 KF-21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